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30대 중반 미혼 여성이에요. 남자친구 없이 지낸 지가 벌써 5년 가까이 되는군요. 그래서 이제는 결혼은 거의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아쉽거나 그러진 않아요. 월급 따박따박 잘 나오는 좋은 직장 있겠다. 몸이 불편하신 엄마 돌보면 제 인생 즐기기에도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제겐 이제 곧 마흔이 되는 오빠가 한 명 있습니다. 서른 되자마자 결혼해서 지금은 새언니와 두 아이 낳고 잘 살고 있죠. 사실 저희 오빠이긴 하지만 사람 자체가 정말 별로인 사람이에요. 어릴 때 아빠가 돌아가시고 난 뒤 저희 세 식구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거든요. 그런데 일찍 철이 든 저와는 다르게 오빠는 항상 불만투성이었죠. 특히나 친구들에게 아빠 없는 자식이라고 놀림을 받을 때면 언제나 집에 와서는 엄마 속을 뒤집고는 했었습니다. 그러다 대학교를 들어가면서부터 따로 살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거의 남남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올해로 정확하게는 37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요즘 결혼을 늦게 하는 추세라고 하더라도 나이가 많은 편인 건 사실이죠. 거기다 남자친구도 아직 없는데 언제 연애하고 결혼을 하겠어요. 물론 이 나이 먹을 동안 남자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나름 꽃다운 나이 때는 연애도 하고 썸도 타고 그랬긴 했습니다. 하지만 거동이 불편하신 엄마의 존재를 알게 된 상대 남자들은 대부분 거부감을 드러내더라고요. 결정적으로 진짜 서로 사랑했던 마지막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심지어 상견례 날짜까지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그쪽 부모님께서 저희 엄마를 걸고 넘어지면서 행여라도 결혼해서까지 보살펴야 하냐 물어보시길래 기분 나빠서 그냥 관뒀어요. 남자 없이는 살아도 엄마 없이는 못 살겠더라고요. 그 후로 결혼은 거의 생각 안 하고 살고 있습니다. 제 첫 번째 결혼 조건이 바로 장모님을 모시고 사는 남자거든요. 하지만 제가 남자 입장이라도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망 같은 것도 없는 거고요. 그냥 제가 마음을 비우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나마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저희 집 형편이 괜찮다는 거죠. 아빠가 엄마 앞으로 남겨놓고 간 현재 살고 있는 집과 다른 재산이 조금 있습니다. 수년 전에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기 전까지는 당신 스스로 장사를 하면서 모아둔 재산도 어느 정도 있고요. 저희가 사는 지역이 수도권도 아니고 작은 지방의 중소도시라서 이 정도면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거기다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매달 350만 원 정도 월급을 받는데 엄마와 저랑 둘이서 살기에는 모자라지는 않아요. 거기다 오빠가 매달 엄마 용돈으로 30만 원씩 보내주는 것도 있긴 하고요. 엄마는 한때 옷가게를 하셨는데 어느 날 하반신 마비가 와서 병원에 실려가셨어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지시긴 했지만 그래도 혼자서 모든 걸 하실 수준은 안 됩니다. 제가 출근해 있는 낮 시간에는 혼자 있는 엄마를 도와주시는 분이 오세요.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도 따로 비용을 지불하고 있죠. 집도 있고 모아놓은 재산도 있다고는 하지만 엄마가 언제 어떻게 되실지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항상 절약 습관을 달고 살아요. 오빠가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면 좋겠지만 사실 오빠네도 아이 둘 키우면서 맞벌이라 여유가 없는 모양이더군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오빠와 새언니에게 불만이 좀 많습니다. 뭐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안 준다거나 오빠가 엄마에게 무관심해서 제가 결혼을 못했다고 생각해서가 아니에요. 엄마와 둘이 사는 삶을 선택한 건 다름 아닌 제 자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안고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맞벌이로 바쁘다고 해도 1년에 두세 번 찾아오는 건 심하지 않나요? 뭐 차 타고 몇 시간씩 가야 할 만큼 멀리 떨어져 사는 것도 아니에요. 한 시간도 안 걸리는 곳에서 살고 있으면서 고작 명절이나 생일 때만 잠시 들릅니다. 그것도 하룻밤 자고 가는 것도 아니고요. 항상 올 때마다 자기들 가족여행 계획을 짜오는데 가만히 보면 저희 집에는 그냥 지나가는 길에 어쩔 수 없이 잠깐 머물렀다 가는 휴게소 같다랄까요? 특히 저희 엄마는 조카들을 엄청 좋아하세요. 안 그래도 애들을 좋아하는 엄마가 하나뿐인 아들에서 나온 손주들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안 그래도 툭하면 손주들 보고 싶다고 틈만 나면 말씀하시길래 보다 못한 제가 오빠한테 전화를 몇 번 한 적도 있습니다. 날씨도 좋은데 바람 쐴 겸 한번 오라고요. 그러면 이 핑계 저 핑계 아주 오만 핑계를 대면서 한 번 온 적 없습니다. 그렇다고 엄마가 오빠한테 못 해준 것도 없어요. 결혼할 때 모은 돈 별로 없다며 징징대길래 전세금하라고 1억이나 흔쾌히 내주셨거든요. 오빠 하는 걸 보면 이래서 자식 키워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말이 절로 떠오를 정도예요. 거기다 엄마 건강이 좋은 것도 아니고 비록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다고는 하나 2, 3년 전만 해도 한 달에 절반은 거의 병원에서 사시다시피 하셨거든요.
근데도 전화 한 통화 한 번 하고 끝이더라고요. 거기다 새언니는 더 얄미운 게 아주 불려시가 따로 없습니다. 명절이나 한 번씩 올 때마다 어찌나 입에 바른 말을 늘어놓는지 몰라요. 차라리 말을 말지. 이렇게 얼굴 보니까 너무 좋다며 마냥 행복해하는 엄마한테 자꾸 희망 고문을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오겠다느니. 다다음 주에 근처 올일이 있는데 그때 또 들르겠다면서 자주 올 것처럼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또 엄마는 바보같이 하염없이 기다리다 실망을 하시죠. 몇 번이나 한마디 하려고 벼르다가도 괜히 시누이짓 한다고 생각해서 그나마 오던 것도 안 오면 어쩌나 싶어 참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입장을 바꿔서 내가 새언니 같은 상황이더라도 아픈 시어머니는 부담이 될 테니까요. 그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엄마도 조금씩 적응을 하시더군요. 어느 순간부터 오빠네 가족들은 그냥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한 번씩 보는 그런 존재가 돼버린 거죠. 엄마가 손주들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잘하는 저로서는 그저 속상하고 씁쓸할 뿐이었네요. 하지만 그냥 저와 엄마를 건드리지 않고 이대로만 살았어도 그런 사단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팔자다 생각하고 살다가 나중에 엄마 돌아가시면 유산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놈의 돈 욕심에 눈이 멀어 이제는 남보다 못한 존재가 돼버렸네요. 사건의 발단은 공교롭게도 저였어요. 사실 엄마는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따로 투자를 하지는 않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정말 믿을 만한 좋은 정보가 들어온 겁니다. 저희 사는 동네 근처에 버려지다시피 한 땅이 조금 있었는데 2년 안에 재개발이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땅값이 바닥에 바닥이라 산화도 크게 손해볼 확률도 없었거든요. 한평생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건 쳐다도 안 보고 살았던 엄마였기에 말씀이나 한번 드려보자 했는데 엄마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웬일로 땅을 사버리시더라고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엄마는 저희가 살고 있는 집 한 채를 제외하고는 모든 재산을 은행에 맡겨둔 상태였는데 제가 생각해도 과감하게 투자를 하신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강요하거나 고집 부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오빠랑 새언니가 돌아가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들한테 미리 상의도 안 하고 땅을 샀다고 말이에요. 너무 억울했어요. 나는 그냥 이런 정보가 있다 정도로만 말씀드렸다고 말을 해도 믿어주지도 않는 겁니다. 결국 엄마가 나서서는 내가 내 돈으로 뭘 사던 니들이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시며 정리를 해주시긴 했습니다. 당시 평당 100만 원씩 해서 총 300평을 샀으니까 3억이네요. 그리고 저희는 다시 평상시처럼 살았어요. 사놓은 땅이 어디 갈 건 아니니까 잊어버리고 지냈죠. 처음 몇 달간은 수시로 뉴스도 확인하고 저한테 정보를 줬던 지인분한테 물어보고 그랬는데 도통 소식이 없더라고요. 저 혼자 발동동 굴러봐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해서 나중에는 저도 땅에 대한 관심을 아예 끄고 살았죠. 물론 그 사이 새언니가 전화해서 괜히 돈 날리는 거 아니냐, 지금이라도 다시 파는 게 좋겠다고 참견을 하긴 했어요. 그때마다 내 땅도 아닌데 왜 나한테 말하냐고 엄마한테 직접 전화해서 이야기하라 했습니다. 물론 엄마한테 새언니가 전화하는 일은 없었고요. 그러다 2달 전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오빠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웬일인가 싶어 받아보니 다급한 목소리로 오빠가 그러는 겁니다. 재개발 뉴스가 떴다고 말이에요. 그것도 가장 알짜배기인 아파트 개발 계획이라며 혼자 흥분을 해서는 난리를 치더라고요. 진짜인가 싶어서 그날 점심때 부동산에 전화를 했죠. 그러자 안 그래도 요즘 심상치 않는 소문들이 돌았는데 결국 확정이 되었다네요. 대충 계산해도 평당 200에서 300 사이의 가격이 형성될 거라던데 그러면 최소 2배에서 3배까지 오른다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당장 이 기쁜 소식을 엄마에게 전했고 엄마 역시 엄청 좋아하셨어요. 그러면서 땅을 언제 팔지 그리고 땅을 판 돈으로 뭘 할지 행복한 고민들을 했죠. 엄마는 이게 전부 제 덕분이라면서 저한테 뭐 하고 싶은 거 없냐고 물으시대요. 뭐 요즘 많이 하는 카페나 사업 같은 거 말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는 제가 안쓰러웠다며 이제는 나이도 있으니 가게 하나 차려서 해보라고 하시길래 됐다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회사 다닐만 하다고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온 경력이 아깝다고도 했죠. 그 후로도 엄마는 당신께서 예전에 했던 것처럼 옷가게를 해보라고도 권유하셨지만 전부 거절했어요. 장사하는 건 제 적성에 안 맞는다고 예전부터 생각해왔기 때문에 살면서 한 번도 가게를 차린다는 상상조차 안 해봤거든요. 그냥 나중에 나이가 좀 더 들고 그때나 해외여행 한번 시켜달라고 말하고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이런 저희 몰래 오빠랑 새언니가 음흉한 꿍꿍이를 꾸미고 있었다는 겁니다. 땅값이 올랐다며 저한테 전화를 한 후로 약 한 달쯤 지났을 때였을 거예요. 무슨 특별한 날도 아닌데 오빠네가 저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웬일인가 싶었어요. 차까지 승합차로 렌트를 해오더니 꽃 구경 가자 호들갑을 떠는 겁니다. 그날 하루 정말 엄마는 행복해 보였어요. 손주들도 실컷 보고 저녁에는 오빠가 쏜다며 비싼 대게까지 실컷 먹었거든요. 그때부터 매주 오빠네가 내려오는데 제 눈에는 결코 좋게 보일 리가 없었죠. 딱 봐도 엄마 땅값이 오르니까 무슨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거 없나 싶어 효도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모른 척하고 살더니 그깟 돈 때문에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구는 게 말이죠. 하지만 얼굴에서 미소가 끊이지 않는 엄마를 보며 꾹 눌러 참았습니다. 그게 비록 돈을 보고 하는 효도든 어쨌든 일단은 제게는 엄마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더 좋았기 때문이죠. 실제로 한 번 두 번 만나다 보니 저도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맨날 엄마랑 둘이서 지냈는데 주말이면 가족들로 북적거리는 분위기가 낯설면서도 든든했습니다. 심지어 조카들이 떠들고 소란을 피우는 소리조차 좋았죠. 오빠가 결혼하고 이렇게까지 엄마한테 잘한 적이 없었는데 이제야 조금은 사람 사는 맛이 난다 싶었는데 오빠랑 새언니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저희 집에 내려오기 시작한 지 어느 정도 지났을까. 드디어 새언니 입에서 속마음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다짜고짜 한다는 말이 이렇게 떨어져 사느니 차라리 자기들이랑 함께 사는 거 어떠냐고요. 오빠네 집이 그리 넓은 편이 아닙니다. 22평 아파트에 애들까지 생각하면 괜히 엄마가 가봐야 불편하기만 하겠죠. 그런데 뒤어이 한다는 말이 자기네 동네에 진짜 놓치기 아까운 3층짜리 건물이 하나 나왔는데 가격이 대략 10억 정도 한다는군요. 한마디로 땅 팔고 집 팔아서 그 건물을 사자는 거였죠. 오빠네와 엄마는 4층에서 살고 2층에는 원룸이 몇 개 있으니 월세를 주고 1층에는 상가에 세를 주자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사실 오빠네가 갑자기 엄마한테 잘하는 모습을 보고 돈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100% 확신하긴 했어요. 하지만 끽해봐야 돈을 빌려달라는 수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좋게 봐주려고 노력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돈을 빌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통째로 엄마 재산을 꿀꺽할 속셈이었더라고요. 더 짜증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들이 엄마를 모시는 필요성에 저를 갖다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나이에 아직 시집도 안 가고 이러고 있는 게 전부 엄마 때문이라는 논리였죠. 이대로 계속 끼고 살면 진짜 영원히 시집 못 갈지도 모른다고 엄마한테 저를 놓아주랍니다. 막말로 땅값이 오르는 일이 없었다면 그때도 새언니랑 오빠가 엄마를 모시고 살겠다고 했을까요?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엄마가 살던 집까지 팔라고 하는 건지. 지금까지 엄마를 모시고 살던 이 집을 너무도 쉽게 생각하는 것도 짜증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막말을 쏟아내고 싶었어요. 오빠 멱살이라도 잡고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해도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때까지 나한테 엄마 떠넘기고 니들끼리 띵가띵가 잘 살아놓고 땅 판 돈으로 건물을 사자는 게 말이 되냐며 막 따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저는 엄마 생각부터 나더라고요. 사실 엄마를 옆에서 보살펴드린 게 저인 건 맞지만 무조건 내가 모셔야 한다는 법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엄마 마음이 어떨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나하고 싶은 대로 밀고 나가는 것도 아니다 싶었어요. 비록 오빠랑 새언니가 하고 있는 짓이 속이 뻔히 보이는 더러운 꼼수라고 해도 순간 엄마가 오빠네 가족들이랑 있을 때 보여줬던 그 환한 미소가 떠오르는 겁니다. 엄마도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오빠랑 살고 싶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어서 그냥 참고 있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제안에 엄마는 아무 말도 안 하시자 새언니는 급했는지 계속해서 저를 들먹이면서 마치 엄마가 제 앞길을 막아서 결혼을 못하고 있다는 식으로 설득을 하더라고요. 결국 그날은 아무 결정도 못 내리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빠네를 배웅하고 저는 바로 엄마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고 싶냐고요. 내 생각은 하지 말고 진짜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생각을 마치신 엄마가 그러시더군요. 저랑 사는 것도 너무 좋았는데 진짜 당신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지는 건 아닌가 걱정된다고요. 거기다 아들네랑도 살아보고 싶은 마음도 있다고도 하셨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엄마 편하신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대신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갔죠. 결코 엄마가 내 인생의 방해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내가 선택한 내 인생이고 억지로 한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엄마한테 한 거니까 절대로 오해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엄마도 바보가 아닌 이상 오빠랑 새언니가 무슨 의도로 같이 살자고 하는지 모르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다만 건강도 점점 나빠지고 연세도 있으시다 보니 앞으로 남은 삶에서 아들이랑 손주 보면서 살고 싶은 마음도 컸겠죠. 이틀인가 고민을 하던 엄마가 오빠랑 새언니 보고 오라고 불러 모으시더군요. 물론 저도 포함해서 다 같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엄마는 돌려 말하지 않겠다며 새언니가 말한 그 건물을 사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자 오빠랑 새언니 표정이 환해지더라고요. 하지만 곧이어 엄마의 말을 듣자마자 분위기는 그야말로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엄마가 뭐라고 하셨냐면 3층짜리 건물을 산 후에 명의는 제 앞으로 돌린다고 하셨어요. 대신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는 3층만 오빠한테 주던지 말던지 그건 제가 알아서 할 문제니까 엄마는 관여하지 않겠다고요. 당신을 지금까지 보살펴줬던 건 아들이 아닌 딸 아니냐. 그런데 내가 하루아침에 딸을 버리는 게 말이나 되냐 하시는데 내심 자기들 계획대로 되나 싶어 기분이 좋았던 오빠와 새언니의 얼굴은 금세 일그러졌고 새언니는 급기야 그 건물이 얼마짜린데 그걸 전부 아가씨한테 주냐며 방방 뛰기까지 하더라니까요. 엄마는 이럴 줄 알았다는 듯이 그럼 설마 돈 때문에 나랑 같이 살자고 한 거냐고 따지셨고 오빠나 새언니 둘 다 말문이 막혀버렸는지 한마디도 못하더군요. 그렇게 얼마 동안 옥신각신하다 마침내 오빠랑 새언니는 지금까지 했던 말들 전부 못 들은 걸로 하시라 말하곤 가버렸습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 일절 연락도 없는 걸 보니 아마 이제는 명절에도 얼굴 보기는 그른 것 같네요. 애초에 돈 때문인 건 대강 짐작했지만 오빠나 새언니나 진짜 해도 너무하다 싶었어요. 제가 20대 때부터 해서 거의 15년을 넘게 혼자서 엄마를 챙겨왔는데 어떻게 나를 빼놓고 자기들이 전부 가질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물론 엄마 재산에 욕심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엄마는 대충 예상을 했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그렇게까지 큰 충격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재산은 전부 저한테 맡기고 세상 뜰 테니까 오빠가 아무리 난리쳐도 정신 차리기 전까지는 한 푼도 주지 말라고 하십니다.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오래 살라고 대답을 했고요. 결국 합가 이야기는 쏙 들어간 것 같고 조카들을 못 보게 되는 건 조금 아쉽지만 그래봐야 1년에 몇 번 볼까 말까 했던 터라 신경 안 쓸 겁니다. 그냥 현재에 집중하면서 엄마랑 둘이서 재미있게 지내고 싶은 심정뿐이네요. 해가 갈수록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걱정이거든요. 부디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빠도 지금 제 마음의 10만 분의 1이라도 알아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나중에 가슴에 파고들 텐데 그 슬픔과 후회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렇게 철이 없는 건지 진짜 한심할 따름입니다. 아무튼 저도 엄마랑 하루하루 행복하게 보낼 테니 제 사연을 읽어주신 여러분들도 꼭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